예, 일장 보시면서 선생님 네.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제 단어, 그 문구를 봤거든요. 53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러나 다만 용기를 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쉬워 보여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삶의 여정 속에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봤을 때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괜찮을 거야, 돈 없는 사람은 힘들 거야, 혹은 뭐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 괜찮을 거야, 결혼 못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은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편견이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각 거죠. 사람마다 자기 삶의 무게가 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알겠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냥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십자가가 얇아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 크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길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 밑에 개똥이라도 안 밟으려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다 보면,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내 삶의 무게가 좀 반감?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침잠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십자가가 무겁고 나의 삶의 여정이 무겁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 근데 각 사람에게는 자기께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무겁지만 누구나 다 가장 무거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그 무거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돌리는 게 사실 용기인 거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라 혹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 그러나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했대요.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중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중간에 애매한 어정쩡한 이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중도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들은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되게 좋은 거라고 느끼잖아요. 우리 학교의 신학도 사실은 중간 신학이잖아요. 이쪽 완전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닌 우리는 중도 신학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했었잖아요. 어정쩡하게 중도에 서 있으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선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항상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박미라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표현하는 것이 자기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84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비판에서 상처로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 놀라움을 느끼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왜지라는 질문 대신 즉각적으로 맞아. 난 안 돼 라고 체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되게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거름망이 없이 받아들여요. 거름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치 기준인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오늘 이제 좀 보니까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는 살을 안 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거름망인 거예요. 지금 난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은데 언니 왜 그러시지? 이렇게 거름망인 거죠.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빼야 돼. 빼야 돼. 왜 빼도 아닌 거예요. 빼야 되는구나. 내가 뚱뚱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죠.
확인 작업도 없고 질문 작업도 없고 걸음멍 작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던 책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살면 조금 더 내가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